과연 경찰 조직은 그걸 감당할 준비가 돼 있냐 이거죠. 저는 X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월드컵 축구 같은 거죠. 그냥 해보자. 안녕하세요. 법무부 베테랑 황순철 변호사입니다.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 보안 수사권을 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어요. 실무적으로 경찰 수사도 제가 해봤고, 그리고 변호사로서 변호를 하는 입장에서 과연 이 쟁점이 실제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제 생각을 전달하고자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촬영 시점으로 어제 정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께서 정부안은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안을 제출할 예정은 없다. 결국 민주당에서 제출한 보안 수사권 폐지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모양입니다. 대한민국 형사사법구조는 일단 거의 대부분 수사를 경찰에서 진행하고, 그리고 그걸 검찰에 송치를 하면 검사가 이 수사가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기소하기에 적당한지 1차적인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검사가 봤을 때 이건 조금 이런 부분들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 예전에는 그냥 검사님이 직접 수사를 했어요. 아니면 수사 지휘를 했죠. 해라, 부족하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초임 시절에 검사가 직접 경찰 수사관한테 바로바로 전화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다시 해라, 이렇게 지시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때, 그때는 모든 사건을 다 송치했어야 합니다. 단지 경찰 수사관의 의견을 붙일 수 있을 뿐이었죠. 그래서 그때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 결국 판단의 주체는 검사고, 경찰 수사관은 그냥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밖에 안 됐는데,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고 나서는 지금은 경찰의 수사 종결 권한이 생겼죠. 그래서 사건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지금은 불송치, 그러니까 혐의가 없다라는 판단을 할 권한까지는 경찰이 가지게 됐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불송치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에도 검사가 기록을 보고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수사가 미진하다, 재수사를 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혐의가 있다고 판단돼서 송치가 됐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조금 판단이 미진하다, 내지는 혐의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이걸 조금 더 보충해야겠다 하면 보안 수사를 요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보안 수사 요구권이고, 아니면 이거 조금만 더 수사하면 혐의 확실하게 밝힐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면 직접 피의자를 부른다든지 해서 보안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검찰 조사 의뢰인 동행을 하고 왔는데, 검찰 조사가 과연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 정치적 이념이나 이런 것들 떠나서 실무적으로 필요하기는 해요. 경찰 단계에서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그걸 한 번 더 확인하고 기소를 하기까지 확인할 부분들을 좀 더 조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청에서 보안 수사로서 진행해야 되는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특정 검사들이 어떤 정치에 줄대기 위해서, 또는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검사들이 그 권한을 악용하는 것들이 문제가 되겠죠. 특히 지금 파면당한 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정치 검사들이 이 권한을 무지막지하게 활용한다면, 봐주고 싶은 사람은 봐줘버리고, 조금 혐의가 없어 보이는 사람도 억지로 보안수사 요구한다든지 직접 보안수사를 통해서 재수사를 하고 이걸 또 기소도 올릴 수 있고, 아니면 뭐 자기 마음대로 처벌을 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수사권 남용들이 너무 특히 검찰 단계에서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어떤 정치인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검사의 권한을 티끌만큼이라도 남겨서는 안 된다. 근데 저도 사실 경찰대를 졸업하고 경찰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검사나 검찰과는 조금 대립되는 의견을 많이 가졌고,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필요한 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제가 일례로 하나의 에피소드를 말씀드린다면, 제가 수사팀장을 하면서 체포영장을 신청해서 발부를 받아서 피의자를 체포를 했어요. 피의자를 체포하면은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이 청구돼야 되기 때문에 보통 경찰 단계에서 36시간 안에 검찰에 구속영장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6시간이면 상당히 좀 긴 시간이라고 생각되지만, 이제 조사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또 먼 지역에서 체포해오면 이송시간 등이 있기 때문에 실제 조사 시간은 길지 않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이 피의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잠복을 해서 가까운 지역에서 빨리 신병을 확보했고, 체포를 한 이후에 저희가 막 이제 구속영장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그래서 체포한 날 오후 늦게 구속영장 신청서를 검찰청에 보냈습니다. 이 피의자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한 핵심적인 부분이, 피해 금액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사람이 거주지를 일부러 다른 데다가 주소 등록을 하고 일부러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조사를 하냐면 이 사람이 지금 개통해서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 기지국 조사를 해서 실제 행동 반경을 봅니다. 그래서 실제 이 사람이 실주거지가 어디인지를 추정을 해서 거기서 잠복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도주 우려가 있다고 저희는 봤죠. 근데 야간 당직 검사님이 11시 반인가 12시인가 퇴근을 하시면서 검찰 당직실에 이건 불청구하겠다. 이 사람 석방해라. 불청구가 됐으니까. 근데 예전 같았으면 이건 수사 지휘권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검사가 불청구를 하면 이제 석방 지휘가 있는 거라서 이제 석방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당시에 야간에 이제 새벽 2시에 전화를 받고 팀장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아니 이 사람이 체포 사유가 명확하고 구속 사유도 명확한데 이걸 어떻게 다시 풀어주겠느냐? 이거 풀어주면 또 다시 어떻게 잡겠느냐? 그래서 영장을 재신청해보자. 48시간이 남아있으니 아직 시간이 우리가 검찰에 보낸다고 해도 36시간 중에 아직 충분히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내일 아침에 다시 보안 사항을 보완해서 다시 신청을 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아침에 새벽에 다시 출근을 해서 다시 영장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야간 당직 검사님이 자기가 판단할 때는 구속 사유가 없어 보이는데 왜 신청을 재신청을 하는 거냐. 그리고 불청구를 했으면 석방을 해야지 왜 석방하지 않고 이 사람을 유치장에 그대로 유치하고 있느냐.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 구속 사유가 실제로 없고 그 검사님의 어떤 말씀이나 법리가 맞았으면 저희도 따랐겠죠. 근데 저희가 느끼기엔 어떤 느낌이었냐면 영장 전담 검사도 아니고 내가 야간 당직 때 이 사건이 들어왔는데 이 사건을 이제 영장 신청을 당직 검사가 하게 되면 그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된 사건들을 그 당직 검사가 자기가 도맡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기에는 귀찮아서 그렇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약간 의심이 되는 네. 상황이네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검사님한테 전화를 했죠. 검사님 이거 지금 구속 사유가 명확하게 보이는데 불청구 하신 이유가 뭐냐, 의견을 듣고 싶다 라고 했더니 신경질을 막 내더라고요. 그 당시에 갓 검사 임용이 되고 검사 업무를 하신 지 몇 달 안 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여자 검사님이었는데 아니 기분 나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수사관들이 체포영장을 신청해서 며칠 동안 잠복을 해서 잡아왔고 이 정도면은 구속 사유가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 불청구를 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불청구한 이유가 저희가 보충이 가능하다면 보충을 해서 재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거 왜 내가 석방하라고 했는데 석방 안 하냐, 검사 놀이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거기서 의견을 굽힐 수가 없으니 재신청을 했어요. 근데 그랬더니 검경수사권 이제 조정이 되면서 예전 같았으면은 지휘 권한이 있으니까 바로 지시를 했으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협력 관계이기 때문에 경찰 수사관이 인권 침해라든지 이런 행동이 있으면 시정명령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찰청에 시정명령 요구를 했더라고요. 저는 이제 정말 끝까지 가고 싶었어요. 근데 당시 이제 제가 팀장이었고 당시 과장님께서 황 팀장님 너무 이렇게 검찰하고 척지는 거는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선에서 내가 중재를 할 테니까 여기까지 마무리를 합시다. 근데 또 인간적으로 또 어떻게 그 말씀을 또 제가 또 거부할 수 있겠어요. 경찰 수사관으로서 그리고 우리 팀의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였지만 제가 그냥 받아들이고 어떻게든 석방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근데 사기는 많이 떨어졌죠. 그만큼 이 검사가 그런 개인적인 소신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업무 처리가 귀찮아서 아니면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왜 그 권한을 침범하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 권한을 제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검사의 권한을 제한하는 거에서는 충분히 저도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직접 수사권을 제한하는 것 외에 만약에 보안 수사 요구권마저 제한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경찰 수사 단계에서 모든 결정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럼 과연 경찰 조직은 그걸 감당할 준비가 돼 있냐 이거죠. 실제로 제가 경찰 출신이지만 경찰 조직을 사랑하고 하지만 그 준비가 되어 있냐라는 물으면은 저는 X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아직 준비가 멀었다. 이 준비가 1, 2년 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최소 1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경찰 조직 구조도 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면 수사 전문가를 길러내야 되니까. 지금 물론 베테랑 수사관님들이 많지만 그 수사관님들이 많이 떠나는 분위기예요. 왜냐면 수사 업무가 힘들거든요.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야 되고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인생을 뒤바뀔 수도 있는 결정을 내려야 되고 그에 대한 민원도 많고 사건도 너무 많고 그러면 어쨌든 누군가가 결정해주고 책임을 져줄 사람이 필요한데 지금 없다는 거지 경찰 조직 내에서. 그러니까 모든 판단을 개별적인 수사관한테 다 맡기고 있어요. 그러면 그 수사관이 내가 그래도 연차가 한 10년 이상 돼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수사관님도 계시겠지만 이제 갓 수사를 접하고 내가 경찰학교에서 막 공부하고 그다음에 경찰 시험 준비하면서 법리적인 공부를 했겠지만 실무에 적용하는 거하고는 완전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 어떡해요? 겁이 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그냥 대충대충 일단 사건을 쳐내야 되니까 미진하게 한다든지. 근데 지금까지는 한번 미룰 때가 있었어요.
검찰에 일단 보내면 보안수사 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검사가 보안수사를 통해서 조금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제 보안수사 요구권마저 없어지면 경찰의 그 1차적인 판단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변호인 입장에서 좋은 점도 있어요. 솔직히 따지고 보면 제가 변호를 하는 입장인데 수사관이 법리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거 혐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될 수도 있는데 법리를 잘 몰라서 불송치, 무혐의 판단되면 이제 거스를 수 없겠죠. 그런 면에서 그 피의자의 변호를 도와주는 입장인 변호사는 뭐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개인적인 거고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의 법적 정의를 세운다는 측면에서 과연 그게 합당한 것이냐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 여권 내에서 여러 가지 패권 다툼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이제 도출이 됐는데 예전에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을 나가시면서 정청래 대표에게 이런 당부를 하셨죠.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한번 수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고 어제 정부안은 이제 보안수사권이 폐지다. 그러니까 정부도 여당과 입장을 같이 한다.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여권 내에서는 헤게모니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누가 더 검찰 조직을 척결하느냐, 이 검사라는 조직의 힘을 빼느냐, 그거에 대한 우선 선봉장이 되어야만 당대표도 될 수 있고 앞으로 민주당의 패권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나 할 거 없이 지금 정청래 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다 그쪽 방향으로 그냥 원사이드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아니 보안수사권은 폐지하는 게 맞다 치더라도 보안수사 요구권 정도는 줘야 되지 않느냐, 이 말만 해도 너는 너는 아웃이야, 이렇게 되는 분위기죠. 그래서 이게 사실 뭐 이념의 문제도 아니고 누가 옳은 문제도 아니에요. 사실 보안수사 요구권을 준다고 했을 때 그것마저도 남용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죠. 그리고 잘 운영만 하면 충분히 견제와 균형을 이뤄나가면서 또 좋게 잘 운영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있겠죠. 차후에 그 부작용이 발생하면 또 그때 가서 없앨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연착륙하는 차원이 필요한데 한꺼번에 지금 있는 제도를 아예 없애버리면 어떤 기구에 의존해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을 그 기구 없이 혼자 걸어봐라 라고 하면 그 사람이 준비가 돼 있다면 걸을 수가 있겠지만 지팡이 정도는 줘야 되지 않나.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걱정이 됩니다. 결국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감당하는 건 국민의 몫이니까 많은 혼란이 있을 거다. 그래서 저는 제안하고 싶은 것이 검찰 조직이 잘못해서 보안수사 요구권이나 직접수사권을 없애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찰 조직이 완전히 선하고 잘하기만 하진 않을 거거든요. 그럼 결국 경찰 조직에 어떤 권한이 집중되면 그에 따른 부작용도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견제와 균형을 가져갈 수 있으면서도 예를 들어 보안수사 요구권을 부여하는 대신에 특정한 조건 하에서만 행사할 수 있게 만든다든지, 그리고 그에 대한 경찰의 부당한 보안수사 요구권에 대해 경찰 수사관이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나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지 그걸 그냥 싹둑 자른다고 다 문제가 해결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치권에서 한번 잘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충분한 정말 말 그대로 수기가 필요하다. 근데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10월 달부터 검찰청이 폐지가 되는데 그러면 검찰청은 이제 공소청 그리고 중수청으로 나뉠 텐데 중수청에 있는 기존 검사, 이제 뭐 수사관이든 명칭은 바뀌겠지만 그 수사 권한을 얼마나 줄 것인가, 아직까지 시간이 좀 남았긴 한데 얼마 안 남았어요. 정말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좀 결론을 냈으면 좋겠어요. 보안수사 요구권도 없을 것 같으면 공소청이 하는 일이 뭘까요? 이제 경찰에서 혐의가 있다라고 판단한 자료들을 봐서, 기록을 봐서 이제 기소를 하는 역할만 하는 건데 네. 그걸 이제 보완할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예전에는 채점을 했어요. 채점을 해서 1차적으로 채점 결과를 보고 이게 90점 이상이면 법원으로 보내야지, 90점 미만이면 채점을 다시 하게 해야지 라고 했는데 지금은 50점짜리 답안지가 와도 뻔히 안 되는 걸 알면서 법원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법원에서는 이제 무죄 판결이 많이 나오겠죠. 아니면 아예 불기소를 하든지, 혐의가 충분히 있어서 조금만 보완하면은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도 그 보완이 안 돼서 불기소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뉴스 기사 나오는 거나 이렇게 보면 별도로 그에 대한 답은 없는 것 같아요. 대책은 없고 일단은 그냥 해보자. 해보고 경찰이 잘 할 테니까 뭐 믿어보자, 이건 것 같아요. 대한민국 월드컵 축구 같은 거죠. 선수들 잘 하니까 손흥민도 있고 이강인도 있으니까 감독은 좀 잘 못해도 믿어보자.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사실 이거는 뻔히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 이런 문제점들이 도출될 걸 알면서도 시행하는 것은 전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냥 맡기고 믿음으로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